암이 미국에 상장을 하게 되죠.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요거 조금 밸류가 낮게 평가될 수도 있다.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좀 고평가된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상장 날짜가 다가올수록 기대감이 더 낮아지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일단 뭐 암이 어떤 회사냐, 뭐 일단 먼저 지켜봐야 되겠죠. 사람들이 다 암 하면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이제 그 휴대폰,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 이쪽 부분에서는 네. 1등 업체입니다. 근데 이 여기가 뭐 프로세서나 이런 쪽에서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제 AP라 그러는데 이거에서는 1등 업체이긴 한데 이 업체가 이제 너무 이제 스마트폰 AP에만 좀 집중했다. 네. 그리고 또 여기에 두 번째 이슈가 이제 소프트뱅크가 이거를 샀는데 대주주가 소프트뱅크입니다. 근데 이 ARM 그러니까 암은 원래는 상장돼 있는 주식이었습니다. 근데 소프트뱅크가 이걸 샀다가 그다음에 상장 폐지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걸 다시 이번에 재상장을 시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샀을 때 그 금액이 320억 달러였거든요. 그게 이제 2016년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500억 달러가 될 거다. 그러면 이제 수익률로 보면 뭐 한 70% 되는 거다. 그랬는데 그 기간별 수익률로 보면 과연 높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는 ARM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 모델이 네. 요새 지금 AI 시대인데 초거대 AI 시대에 스마트폰만 만드는 게 네, 네. 맞나? 이것 때문에 아마 지금 좀 밸류에이션 이슈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는 반도체 아저씨 우리 김장렬 교수님의 고견이 저는 너무나 궁금합니다. 일단 암 이거 어떻게 고평가입니까? 아니면 적당한 밸류 받고 있는 겁니까? 그 500억 달러 정도 들어오면요, 그냥인 거. 아 그냥 평타인 거예요? 저 같으면 안 사죠. 안 산다. 지금 안 산다. 아 고평가네요. 그러면? 일단은 500억 달러라는 것이 외신 보도로 하면은 얘네가 올해 3월 달 끝난 작년 3월부터 올해 4월부터 올해 네네. 3월까지 그 지나간 실적 세일즈가 얼마냐면은 한 27억 불 되거든요. 27억 불. 예, 그거 기준으로는 PSR이 대충 한 20배 정도예요. PER이 아니고 PSR. PER은 한 100배 정도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내년 내후년도에 뭐 50%, 100% 성장하면은 엔비디아처럼 툭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그런 포캐스트가 아직은 주어지지 암은 않은 그렇지 거예요. 않다. 그래서 과거 실적 보면은 PSR 10배면 저기 20배면은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 것 같은데 싸다고도 얘기할 수 없는 게 성장성이 헷갈리는 거예요. 성장성 헷갈리는 가장 큰 게 뭐냐면 경쟁사가 있어요. 경쟁사가. 어디가 제일 1등이죠? 암 할 때 암이 원래 에이콤이라는 회사하고 네. 그러니까 리스크 머신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리스크라는 게 RISK가 아니고 네. RISC예요. 그 지금 반도체 용어인데 그 저기 뭐 하여튼 그 있어요. 인스트럭션 나오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리스크 5라는 그 오픈 플랫폼 컨소시엄이 있어요. 얘네 결집하는 거. 콜콤하고 수많은 업체들이 네네. 이 암한테 저기 뭐야 IP 로열티 주는 거 너무 비싸고 얘네가 완전히 다 잡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볼래라고 해서 업체들이 뭐 한 몇 년 전에 한 것이 리스크 5라는 게 있는데 그게 15년에 시작했는데 처음에 한 220 몇 개가 지금 3,800억 개가 들어와 있고 지금 뭐 암 상장하니까 뭐 애플도 돈 집어넣는다, 뭐 삼성도 넣는다. 뭐 삼성도 하잖아요. 누가 다 뺏어가면 안 되니까 찔러놓는 건데. 일단은 같이 가야 그렇죠. 되니까요. 엔비디아가 작년에 먹으려다가 실패한 거잖아요. 더 싸게 네. 445불에 만들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다른 거 있으면 좋겠다는 리스크 5가 있는 거예요. 거기 퀄컴이 있는데 퀄컴이 최근에 인피니언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NXP라고 또 있는데 몇 개 업체하고 같이 해서 보시하고 해가지고 네. 리스크 5에서 이제 상용 칩을 공동 개발하는 그 조인트 벤처를 만들겠다. 이렇게까지 치고 나왔어요. 언제? 이거 상장한다고 딱 그 시점에. 고춧가루 뿌리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이게 PSR 20배가 마진이 그렇다고 그 엔비디아처럼 뭐처럼 한 50% 남는 게 아니고 영업이익이 네, 에비타도 한 30% 초반이니까 영업이익률이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많이 나쁘지는 떨어졌어요. 않지만 그 대단하진 정도는 않다. 그래서 PSR 20배를 생각하는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그 뭐 엔비디아 지금 고점 논란하잖아요. 엔비디아가 지금 PSR 내년도 실적 기준으로 한 18배 되거든요. 그렇죠? 많이 내려왔죠? 엔비디아 18배하고 암 20배하고 뭘 사실 거예요? 엔비디아.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또 옛날에 그 시스코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고점을 탁 칠 때가 25배였거든요. 시스코가 정말 역사적인 기업이었죠. 그때는 잘 나갔죠. 그러니까 이 암이 20배 들어왔는데 25배 이상 주고 30배 주고 살 것이냐라고 본다면은 저는 안 산다. 엔비디아하고 다른 거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처음에 암 미국에 상장하고 IPO 한다 그랬을 때는 시장에 되게 기대감을 막 불러일으키는 보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암이 미국에 상장하는데 밸류가 이 정도래. 그렇게 된다면 다른 반도체 기업도 투자의 매력도 내년도나 올라갈 거야. 내후년도에 만약에 상장
시점을 늦춰서 그 금리가 내려가고 이때 들어오면 밸류가 분명히 높게 받죠. 타이밍이 안 좋았다. 지금 안 좋은 게 소프트뱅크가 이거 저기 그 빨리 돈 회수해야 되고. 아 지금 빨리 나가려고 손정희 아니, 회장이 지금 뭐지? 엑시트하려고. 다른 거 투자한 거 있잖아요. 비전 어, 펀드가 무슨 네. 이상한 데 투자한 거. 그 뭐지? 그 공유 경제 뭐 투자한 거 네. 엄청 손해 본 게 많아서 이거 빨리 팔아야 된대요. 그럼 그렇기 이거 때문에 손 회장의 빅피처인 겁니까? 암의 픽처인지 상장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스몰 픽처로 간 건지 뭐 모르지만 계약 예. 내용이 있었겠죠. 시간 지나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옵션이 있기 때문에 그 앵커 투자가가 들어간 거는 자기하고의 비즈니스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그쵸.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관심 없어요.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르고요. 네, 네. 지난주인가요? 암이 이제 상장 이슈가 나오면서 가장 상승이 두드러져 나타났던 게 엔비디아였습니다. 네. 그 손정희 회장, 그다음에 그 엔비디아 회장 그 대만계 미국인이죠. 관련해서 엔비디아도 암에 대해서 지난해 지지난해 인수를 타진했던 내용들이고요. 주식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꼭 기업 가치에 대해서 현상으로의 주가가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뭔가 이슈로도 주가가 오를 수 그렇죠. 있다. 미래 가치에 대한 현재의 가격이 주가이기 때문에 이런 암이라든가 반도체에 대한 어떤 분위기가 개선될 때 관련한 이 주변주들이 또 상승할 수 있는 에너지와 분위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김대중 교수님 생각할 때는 암의 미래 성장성이 향후 굉장히 장밋빛으로 보고 계신 건가요? 기업 가치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에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네. 전체 시장의 전망 자체가 반도체의 큰 줄기가 현재 1월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흐름이 단순하게 꺾이는 흐름으로 진행되지는 않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네. 암 상장 관련해서는 이슈는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한 이 관련 내용들도 계속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호 교수님은 하나만 어떻게 더 보세요? 말씀드리면 그 대표님 말씀 일리가 있는데 분위기가 가면은 이게 맞아요. 근데 한 가지 리스크가 있어요. 뭐가 있죠? 얘네 매출 중에 4분의 1이 중국이거든요. 아 중국. 근데 이제 얘네가 어떻게 보면 중국인 법인이 이상하게 독립돼 있어요. 이상하게 독립돼 있다라는 건 그게 어떻게 이상해요? 암이 51% 가지고 저쪽에 49% 갖고 시작했으니까 네. 경영진이나 모든 걸 암이 다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최근에 거기 사장을 자르려 했는데 못 자르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하여튼 복잡하더라. 정치적인 중국, 시간이 들어서. 중국에서 그래서 못 자르게 한다. 그 미국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쪽에 조인트 벤처가 굉장히 이상해져서 4분의 1에 대한 이 비즈니스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퀘스천도 사실은 약간 달아서 약간 노이즈가 있어요. 그래서 암이라는 것이 분명히 좋은 회사긴 한데 아까 왜 앵커 들어가는 거니까 네네. 대표님 말씀대로 근본적으로 여러 계산해서 나오는 건 아닌데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밸류도 원래는 이게 얼마죠? 한 600 몇십억 불 얘기됐을 거예요. 네네. 이제 100억 불 이상 떨어진 것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20몇억 불 매출했잖아요. 네. 그리고선 4, 5, 6이 지났잖아요. 4, 5, 6 며칠 지난 거 다시 물어봤잖아요. 그 넘버가 자기는 회계 기준하고 네. 이게 IPO 할 때 넘버가 또 달랐어요. 이게 지금 4, 5, 6이 또 YOY로 빠졌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물어보면은 I have no comment. 어. 뭐 코멘트 할 거 없다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는 게 있어서 이런 게 복귀되면은 모르겠는데 제 입장에서는 한 15배 정도 PSR이면 그러면 들어갈 것 같아. 지금 되게 기대를 많이 사실 했거든요. 근데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후속 보도가 계속 나오는 게 아, 요거 좀 매력이 과연 있을까? 이게 반도체 다른 쪽에 투자 심리를 이렇게 확 끌어올릴 만한 자극이 될까에 대해서 물음표를 계속 던지는 내용들이 나와서 김이 싹 빠졌는데 내용을 차근히 들어보면은 약간 숫자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방금 전에 그 김 교수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한 발만 더 들어가면 네, 딱 한마디? 한 발만 더 들어가. 오늘 이제 빅테크 기업의 미국 기업들이 많이 네. 주가 빠져서 애플이 특히 많이 빠졌죠. 애플은 중국 때문에 빠졌잖아요. 그렇죠. 핸드폰 쓰지 말라는 겁니다. 관련되게. 관련해서 지금 반도체 분위기가 다운돼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에이펙 회의, 물론 미중 정상회담이 나타나지 않겠지만 G20이죠. 네. 저기 에이펙이 11월에 있습니다. 네. 이때 가능성을 두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상무장관이 중국을 가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로 박싱이 일어났죠. 네. 거기다 상대적인 반응이었다라고 오늘 나온 내용들은 제가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암이든 반도체이든 지금 중국과의 대중관계에 있어서 분위기가 지금 다운이 돼 있지만 네. 시기를 두고 11월에 매듭을 짓는 시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차를 두고 볼 때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부분도 좋아질 것이다. 라는 측면으로 우회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어디 두 분이 따로 어떻게 나가시죠? 아니, 에이펙 그거는 좀 몰랐어요. 그거 지켜볼 만한. 어디 요거는 좀 괜찮은가요? 상장을 이번 달에 하고 네. 에이펙 하기 전에 내려가면 네. 그때 삽시다. 오, 그래요. TSR 17배. 아, 예, 협상타결. 15% 예, 두 분 악수 한번 하시죠. 네. 협상타결. 예, 알겠습니다. 이런 좋은 토론 좋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개별적인 종목이나 반도체 쪽에 다른 기업들이 과연 이 암 상장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것인가? 이성훈 교수님, 네. 반도체 뭐 중소형주 여기에 따른 뭐 촥 뭐 또 올라가는 뭐 이런 움직임 기대해도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나라 디자인하우스 종목들이 부가금 받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구조상으로 우리나라 디자인하우스들이 이 모멘텀이 실제화된 실적을 가지고 오려고 하면은 인력들을 더 뽑아야 돼요. 네. 그런 부분을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암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아, 이런 분위기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서로의 뭔가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시간을 마련하게 돼서 굉장히 좋고요. 여러분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국내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 이 암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참 많았을 텐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깔끔하게 정리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시죠.